안녕하세요. 뉴스를 풀다의 김연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앞으로 미국과 인도 두 나라가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We are doubling down on our cooperation to secure our semiconductor supply chains. Our economic relationship is booming. 경제 안보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조업 세계에서 중국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최강자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을 따로잡기 위해 다른 거대한 나라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I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o stay diversified. Putting a lot of eggs in one basket from either the Western standpoint or from the Eastern perspective, it's opening up to unnecessary hold-up problems. In the political space, we're talking about a multipolar world. And so there's no reason why the economics shouldn't be multipolar either. 삼성전자, 애플과 같은 회사들은 인도 공급업체를 키우고 있고요. 아직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최신 아이폰의 일부는 현재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중국의 국경 봉쇄 때문도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가속화됐습니다. China has been the main factor driving U.S.-India cooperation in recent years. That convergence, I would argue, has been crystallized over the last few years, given that both of these countries are seeing their interests impacted by China's growing power and influence in ways that they have not seen ever before. 하지만 인도에서 아이폰 몇 대를 수입 부품으로 조립하는 건 지금 중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거대한 첨단 기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도가 과연 차세대 거대 글로벌 제조 중심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논의하기 전에 인도의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라는 나라는 19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독립한 후 건국된 것이죠. 그런데 인도는 비교적 산업화가 더뎠는데요. 인도 특유의 관료주의가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진정한 경제 자유화는 1991년에야 이루어집니다. 시장 친화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죠. 오늘날의 인도에서도 여전히 느리고 분열된 관료주의에 대한 불만이 남아있긴 하지만 인도가 첨단 기술 제조 중심지가 되는 걸 가로막을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아니게 됐습니다. 인도가 세계의 차세대 하이테크 공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로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꼽히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지가 필요한 서방 기업 입장에선 중국의 강압적인 봉쇄 가능성이나 미국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불안 요소이죠. 그와 대조적으로 인도는 전통적으로 서양과 꽤 우호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This is a once-in-a-lifetime opportunity.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ould like India to build its economic potential. That's because people see India as a counter to China because of India's manpower. 둘째, 인도의 인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인도는 올해 인구 면에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What's happening is a lot of these multinational brands are starting to focus on India because India is still continuing to grow and has eclipsed China as the world's largest country in terms of population. 게다가 인도 인구는 중국보다 젊습니다. 중국의 중위 연령은 38세인 반면 인도의 중위 연령은 28세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잠재적으로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제조업을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인도 정부도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에 제조업 기지를 이전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인센티브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장점이었고요. 단점을 언급해보면 첫째, 인도의 교육 체제입니다. 물론 인도는 세계 최고의 공학 교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IBM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CEO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도 공과대학을 졸업했죠. 하지만 이런 인류 대학들은 인구의 극히 일부만 교육하는 데 그칩니다.
더 넓은 수준의 대중교육 측면에서 인도는 중국에 비해 불리합니다. 또 그런 면이 평균 노동의 질에도 반영이 될 거고요. 단적인 예로 중국 인구의 97%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지만 인도는 그 수치가 74%에 그칩니다. To replace China, it's going to be a lot of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is what. Labor force is pretty huge in India. However, the quality of it is something that is an ongoing issue with this. So it's improving how well-trained that labor force is going to be, a potential issue. 인도가 직면할 두 번째 난관은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걸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부품을 외부에서 수입해 들여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죠. 거의 모든 부품을 나라 안에서 조달할 수 있는 중국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인도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중국에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공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제품을 배송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인도에선 얘기가 다릅니다. 현재 인도의 도로는 개선되고 있지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혼잡합니다. 전체 도로 중 고속도로는 5%에 불과하고요. 40%는 흙으로 된 길입니다. 인도의 분권화된 정치 시스템이 새로운 교통 연결을 구축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데요. 만약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 어떤 철도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B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해 공사가 지체되게 되면 A 지역과 B 지역 두 지역 모두에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If you're talking to manufacturers, at the end of the day, they need electric power, they need water, they need easy to understand regulations, and those things are all controlled by state governments.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인도는 넓고 다양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죠. 정부 차원에선 영어가 제2 공용어이긴 하지만 실제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인구의 10%를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카스트 제도에 따른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마땅히 얻어야 할 일자리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낮은 카스트 출신의 사람이 회사에서 매니저급 자리에 올랐을 때 높은 카스트의 부하 직원이 지시사항을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인도는 첨단 기술 제조 사업을 하기에 중국에 비해 더 큰 비용이 드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도는 10년 전인 2013년과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공급 정책 개혁이나 사회 이동의 전산화, 부동산, 외국인 투자 정책 등 10개 분야에서 혁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travel to India in like a decade ago, you would not recognize India's cities today. So infrastructure has improved, especially in the larger cities. In many of the states in southern India and western India. Indian government has been upgrading airports, ports, trains, roads and highways. And that is something the Modi government has done over the last 9 years. 일부 전문가는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10년, 길게는 20년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종종 중국은 용, 인도는 코끼리에 비유되는데요. 코끼리는 과연 용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당장 가까운 미래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리 허황된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